KCOC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 또 사업 중에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다른 단체나 다른 활동가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수상자들을 지난 2020년부터 선정해서 소개하고 그 노고를 격려하고 위로해 왔습니다. 올해 이제 두 번째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잘 아시는 바처럼 이 상은 KCOC 회원단체들이 직접 수상자를 선정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상금은 미약하지만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료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수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해주는 상인 만큼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5개 부분의 1개 기관, 1개 사업, 3분의 개인 활동가가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얘기를 했고, 테레사 수녀는 남을 돕는 일이 결국 자기 자신을 돕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수상단체와 수상자 여러분은 바로 이 만델라 정신과 테레사 수녀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140여 개 국제개발협력 민간단체들이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KCOC를 대표해서 오늘의 수상단체와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그동안 뭐 했는지 한번 쭉 돌이켜 봤거든요. 제가 이제 국제개발협력에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한 건 2010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쪽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한 거는 1988년까지로 거슬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대학 졸업을 88년 했는데 첫 직장이 국내가 아니라 홍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제가 가톨릭 학생 활동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주화라든지 인권 이런 데 관심이 많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아시아 본부가 홍콩에 있어서 홍콩에서 3년 동안 간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국제개발협력보다 인권 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정작 국내 인권단체는 개도국이나 국제인권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여력이 안 됐던 거죠. 근데 개발협력 단체들은 이미 개도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개발협력 단체가 인권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보다 개발협력의 효과성이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 전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부산 세계 원조총회를 앞두고 새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열기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는 이제 개발협력에 우리는 후발주자였잖아요. 그래서 좀 따라가 보자. 뭐 그런 것들이 해서 새벽 공부, 마치 이제 새마을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생각으로 그 당시 막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그 성과가 10년 전에는 바깥에서만 하던 얘기가 이제 제도화된 거, 특히 이제 코이카가 인권 경영을 본격화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10년 전에 그걸 계속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소확행, 작은 거로는 그때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억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KCOC에도 그런 분들 계시고 현장 사업도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때 일종의 뿌렸던 씨앗들이 여기저기서 나름대로 열매 맺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볼 때 가장 나름대로 뿌듯한 그런 감정을 갖곤 합니다. 지난 10년 이렇게 보면은 한국 개발협력에는 큰 분수령이 한 번은 그 2010년과 11년,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하고 부산 개발원조 총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5년에 SDG 채택, 이게 큰 분수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SDG가 큰 의미를 지닌 게 제가 얘기했던 많은 내용들, 뭐 인권, 민주주의, 그게 SDG 16번에 다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따로따로 했던 것이 SG라는 하나의 틀 속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SG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굉장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분절적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SG가 제대로 이해되고 실천된다면은 그동안 얘기했던 많은 것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BTS라든지 아니면 블랙핑크라든지 한국의 이런 K-POP 그룹들이 유엔이나 기후위기 홍보대사를 하게 되면서 많이 알려진 건 좋은데, 사실 국민들이 실감하는 거는 기후위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뭄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마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장난이 아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그렇게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외국의 일과 내 일과 한국을 같이 통합적으로, 근데 거기에 SG가 다 연결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 국제개발협력도 이제는 해외와 국내와 구분되는 게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오일남 배우가 수상소감에서 뭐라 했냐면, 이제는 세계 속의 한국과 한국 속의 세계를 같이 보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국제개발 패러다임도 이제는 많이 달라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을 종종 받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저 국제개발에 관심 많는데 뭘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저는 뭐라 그래 답하냐면은 아무거나 공부해도 됐습니다. 국제협력에 오시는 분들은 알다시피 전문가로 파견될 때는 한글부터 시작해서 태권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미용, 모든 직업이 가능하거든요. 당연히 뭐 사업 기획이라든지 뭐 평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전문성은 갖출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제협력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거, 그것들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몇 번의 기회는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일까? 과연 이 세상의 변화에 얼마만큼 내가 기여하고 있는가? 왜냐면은 세상을 보면은 기후위기는 계속 악화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반복해서 쿠데타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뭐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제일 좌절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나 희생 같은 거를 뭐 당연시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후배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 보면서, 그럴 때 아, 이쪽 분야들은 왜 빨리 안 변할까?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일을 이제 선택할 때 굳이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난 안 해도 되지.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데가 어딜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개발협력단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임금이 작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포기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개인도 그렇지만은, 제가 시민단체 활동하지만은 제가 매달 보면 한 10개 단체를 후원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 직접 가지면서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적 전문성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큰 꿈은 같다라는, 그것들을 계속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외교부 산하에 속해 있는 법인인데요. 저희가 2006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법인 등록은 2007년도니까 이제 올해가 15년 되는 그런 의료 전문 NGO입니다. 저희는 아프리카를 조금 중점적으로 해서 아프리카 55개국을 이제 대상으로 저희가 보건 의료와 또 교육 사업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조금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16개 나라에 저희가 이제 지부가 있고 또 봉사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상이잖아요. 이게 너무 저는 그 상이 이름이 좋아요. 저는 나 혼자 50걸음을 달리는 것보다 정말 50명이 손에 손을 잡고 한 걸음을 가는 게 더 참 멋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한 걸음 더 상을 받게 된 게 너무너무 기쁘고요. 이 한 걸음 더 상을 주신 것이 저는 그 어떤 상보다 더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젝트 말라위는 이제 크게 이제 두 사업이었어요. 이제 하나가 에이즈 예방 사업이고, 이제 하나가 모자 보건 사업인데, 어떤 면에서 이제 아프리카의 가장 이제 연약한 분들이 저는 이제 여성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아직은 여성이 참 이제 약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프리카는 정말 더 참
열악한데 그 여성들의 어떤 그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임신을 했을 때는 여성 혼자만이 아니고 또 뱃속에 또 아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런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이제 영양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모자보건 사업을 특별히 이제 택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성 사망률 또 영아 사망률이 워낙 아프리카가 높아서 어떻게든 이제 그 모성 사망률 또 영아 사망률을 이제 낮추기 위한 이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WHO의 또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애 주기별로 엄마와 아이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영양을 포함한 다양한 그 위생적인 교육과 그런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다 데이터화해서 그걸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다른 나라의 다른 NGO들이나 또는 다른 학자들이 얼마든지 그 레퍼런스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통계가 잘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저희가 많은 이제 NGO들의 봉사 활동이 그동안 있었지만 실은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지만 또 그 다음 NGO들이나 또 그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또 똑같은 이제 그 시행착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겨져야 되고 또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추적 관찰을 해서 우리가 했던 그 일들이 정말 현지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향후에 지내봤더니 어떤 영향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일을 또 이렇게 답습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쩌면 아프리카를 보면은 정말 30년, 20년, 10년 전의 모습이 크게 참 차이 없이 이렇게 같은 것이 반복되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걸 뭔가 좀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어떤 작은 노력들이 그냥 그 봉사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결과물로 남아서 또 이제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NGO들이 좀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보건의료에 이제 3G가 있어요. 그래서 Go, 가라, Give, 주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Get Involved가 그래서 이제 그들과 동화하라. 근데 그 세 번째가 가장 어려운 면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참 감사하게도 우리 단원들이 참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하면서 그들처럼 생활하면서 그들 눈높이에서 일을 함께 하니까 그들도 이게 마음을 열고 동료로서의 어떤 친근감을 가지고 저희를 맞이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프로젝트 말라위가 이제 10년 동안 하고 저희는 이제 끝을 이제 냈지만 참 감사한 게 저희 그 프로젝트 말라위에 참여했던 현지인들이 있잖아요. 그 현지 직원들이 많은 것을 그 안에서 이제 배웠고 또 저희가 하는 수준만큼 이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이제 다 그냥 이제 해산시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그들 스스로 NGO를 만들었어요. 약간만 저희는 이제 서포트만 해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이제 후속 사업을 저희가 또 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들 스스로 얼마든지 잘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 자랑스럽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코 나 혼자서는 안전할 수 없다. 그리고 나 혼자 스스로 혼자서만은 건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정말 선진국이고 돈이 많고 뭐 의학적인 그 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지만 이 코로나가 들이닥치니까 그 자기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감당을 못하는 거죠. 요즘에 그 뭐 델타 바이러스나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다 이제 제3세계에서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뭐 백신 맞아서 뭐 잘 예방하고 치료한다고 해서 절대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 지구촌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이웃인 것 같아요. 이런 일에
우리 많은 이제 의료인들 또 의료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필요한 모든 직업, 모든 봉사는 아프리카에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어떤 또 전공을 하셨든 간에 다 아프리카에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실은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가 멀지만 실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 먼 것이지 한 발을 내디디면 저는 그곳에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이 애정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많은 그 기여와 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헬프에이지는 한국에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돕는 단체이고요. 또 해외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저소득 노인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라고 영국에 본부가 있는 국제단체, 한국 헬프에이지는 그 네트워크 기관으로서 지금 한국에서 한 30년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 과연 그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을 보고 수상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르신들을 돕는 단체로서 어르신들을 돕는 사업을 해왔고 그 사업이 노인 자조 모임 사업인데 사실 노인 자조 모임 사업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노인 자조 모임 사업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 노인 자조 모임에 계신 그 어르신들이 활동을 했고 그 어르신들이 참여를 해서 그 어르신들이 계신 마을, 그 어르신들이 계신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우리는 이 사업을 잘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셜 임팩트 상은 우리 단체가 이렇게 받아야 될 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 상은 당연히 그 자조 모임을 통해서 지금도 그 마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참여하고 계신 그 어르신들이 이루어낸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귀한 상을 저희한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셜 임팩트 상 받았다고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자랑하겠습니다. 노인 자조 모임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어르신들이 회원이고 그 회원의 수가 적으면 한 20명, 많으면 한 50명. 그 어르신들이 회원으로서 모임이 있는 거고 그 어르신들이 이제 회원으로 있으면서 그 리더십을 당신들이 뽑아요. 우리가 이제 임원이라고 하는데 그 임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 노인 자조 모임이 그 운영되게 하는 거죠. 노인 자조 모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그 어르신들이 그 모임에 들어가서 어떤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것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노인 자조 모임이 있는 그 마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 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여기 회원이 되면 내가 여기 회원이 돼서 도움을 받는다와 그 다음에 내가 이 회원이 돼서 이 마을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줘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든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의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노인 자조 모임이 그런 형식과 모양을 갖고 있지만 이 모임을 만드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어르신들한테 가서 그 어르신들한테 모임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게 뭔데?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르신들을 위한 거고, 그리고 이 마을을 위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 내가 힘든데, 나를 도와줘야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 마을들을 위해서, 또 여기 회원들을 위해서 일을 하냐, 활동을 하냐. 나 싫어.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나는 어르신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의 빈곤한 지역에 또 가난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하는 NGO들이 들어가서 뭘 원합니까 하는 거를 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거를 받는 데 익숙해 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접근을 해서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참여하고 베풀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찾기가 거의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첫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목적이 자신이 무엇인가 받기를 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20명에서 50명에 동의하는 그 어르신들을 모으는데 한 1년 걸리고요. 잘하면 6개월이면 돼요.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얻어내야 돼요. 자, 모임은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회원은 리더십이 있고 그 리더십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회원 중에 누군가가 나 그거 싫습니다 라고 하면은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동의를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첫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이 크게 미치는 대상이 어르신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젊은 사람들이 걸렸을 때와 노인들이 걸렸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치명적이다. 어르신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발생했을 때 당신들한테 이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겁나도 마스크 쓰고 나갈 수 있을 때 나가고 또 SNS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어르신들은 뭐 당연히 SNS 못하는 거고 코로나라는 거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면서 점점 더 외로움이 깊어지고 사회적 고립감이 깊어지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더더욱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고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있고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무엇보다도 다시 옛날처럼 모임을 갖고 또 옛날처럼 목소리도 내고 옛날처럼 체조도 하고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뭐 우리 단체만의 그 동기는 아닐 거라고 봐요. 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모든 단체들이 다 거의 비슷한 그런 동기를 갖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당장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이야기가 큰 동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해주는 이야기가 요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경제적 도움을 받아서 고맙습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됐는데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얼마나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 코로나는 굉장히 노인들한테 치명적인 그런 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당신들이 나서서 마스크를 나눠줬다. 그런 당신들의 활동을 볼 때 그게 큰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서빙 프렌즈는 전 세계에 환난당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간 NGO 단체입니다. 인도주의상 이곳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 IT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보고 전염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가난한 이 땅의 사람들이 있지 않고 후원해 주시는 수많은 후원자들이 계시죠.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2, 3일이라도 오셔서 땀을 흘린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사랑과 나눔에 감염된 사람들이에요. 또 더불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지구촌 곳곳에서 땀을 흘리면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수많은 활동가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IT 난민들을 위한 일에 집중하게 된 것은 저에게 주어진 지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 앞에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떤 단순하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그냥 긴급구호만으로는 끝나기가 어렵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분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느덧 12년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난민들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의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가난과 어려움을 뚫고 스스로 자립해 갈 수 있을 거든지 고민하면서 돕는 그런 좀 세심한 부분의 노력, 또 아주 끈질이 긴 그 열정, 포기하지 않는, 지칠 줄 모르는 용기, 도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도적인 지원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예비 활동가들이 있는데요. 이제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서 이 일들에 자신의 삶을 좀 투자하고 던지는 그런 활동가들,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하고 싶고요.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좀 꿈을 안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 땅의 문제 앞에서, 이 땅의 가난의 문제, 빈부의 문제, 환경 문제 앞에서 열정 가진 이런 사람들이 좀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세상은 바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명현 활동가이고요. 제가 이전에 몽골에 2004년도에 몽골에 가서 활동을 시작해서 제가 2010년에 우간다에 갔어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수상 소식을 듣고 KCOC에서 나란히 함께 상을 제가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이 주어졌을까라는 생각을 또 곰곰이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상 이름이 나란히 함께 상이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첫 번째는 넓게는 전 세계에서 이 지역에 개발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모든 활동가분들 그리고 적게 이야기를 한다면 개대책 안에서 후원함의 뒤에서 행정 부분으로도 굉장히 노력해 주고 있는 간사님들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들 그리고 저희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되게 일하고 있는 우리 현지 스태프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 본인들의 마을의 변화를 위해서 또 헌신적으로 하시는 그런 현지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 상이 함께, 그러니까 나란히 함께 상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 받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아마 한 20년 정도를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느끼시는 게 내가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책을 써도 한 몇 권을 쓰겠다라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뭐였냐면 제가 왜 통합적 어떤 공동체, 마을 공동체 개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예요. 그 우간다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가난한 부모들이 대부분 이제 가난한 아이들이 공립학교를 다니는데 이 부모들이 그래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싶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은 공립학교에서 아이를 빼가지고 사립학교를 둬요. 그러면 공립학교에서만 4학년이었다. 그럼 이 아이가 사립학교 가면은 테스트를 하잖아요. 다시 1학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안 되니까.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가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다음에 이제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고 이 아이가 다시 집에 쉬었다가 그리고서는 공립학교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런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려면은 결국은 공립학교의 어떤 환경 개선이,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 이제 스태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찾았어요. 어떤 문제를 우리가 먼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가라고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결국은 급식이었어요. 저희도 배고프면은 공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데 아침에 굶고 학교를 가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제 급식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점심을 먹으라고 이제 집에 보내거든요. 집에 가도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먹을 거 찾아서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다니다 보면 학교로 다시 안 오잖아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해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집에 이제 밥을 하러 가셔서 하다 보면 학교에 다시 돌아오면 늦게 돌아오시고 이래서 오후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공립학교의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고 이분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지원을 해야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들이 하나씩 변화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급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하고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이분들이 주머니를 열고 돈을 내는 것들을 보면서 힘들지만 이런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다음부터 어떤 모든 개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던 게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보건도 있고 다양한 어떤 사업들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였어요. 과정 가운데 가장 큰 거는 이분들의 뭔가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분들의 작은 거라도 뭔가 컨트리뷰션이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가 매칭을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개발이 진행이 돼야겠다라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게 급식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 이제 드디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못 나가신 분들, 1년 동안 못 나가신 우리 봉사단원들 개최단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올해 드디어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저희가 정말 가서 봉사하기를 원했던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시는 봉사단원으로 또 이제 나가시는 파견되시는 분들에게 선배로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선배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희가 나갈 때 이제 마음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 배움의 자세? 네.
왜냐면은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던 것들이 뭐냐면 막 그런 거예요. 처음에 나갈 때,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남기고 오리라. 내가 가는 그것을 내가 변화를 시켜놓고 오리라는 굉장히 큰 꿈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서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나가는 그 나라의 문화를 좀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 현장에 나오시는 봉사단원 중에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나는 선진국에서 왔어. 너를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서 하는 것도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고 되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더 잘하는데 넌 나한테 배워야 돼. 그래서 뭔가 계속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분들에게 배워야 된다라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는데 국제협력 개발에 저희 목표가 있잖아요. 최종 목표는 뭐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 그리고 또 막 다양한 어떤 스토리들도 있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고민을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시기 전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빈곤이라는 게 뭐지? 빈곤의 원인? 빈곤의 정의. 왜냐하면 그 정의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나가서 뭔가 빈곤 해결의 어떤 한 파트를 담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빈곤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가시면서 이제 현장에 선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협력 개발 이제 하고 계시는 선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과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보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소통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당연히 뭐를 해야 되는지 알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대 차이가 커지면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사업을 또 하시는 활동가 분들하고 같이 좀 많이 나눠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좀 해서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많은 청년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트리나 폴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 서서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면 가치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원하는 가치는 이게 아니야. 내가 찾는 행복은 이게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갖고 아마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한 권의 책을 권한다라고 하면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 있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을 보면은 아마 많은 것들을 또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 책을 보면 결국은 사랑이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사랑이 있어야지 결국은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사랑을 안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결국은 돌아보면은 다 사랑을 받고 살아왔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포인트를 봤을 때 그 포인트도 결국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구나, 우리를 믿어주는구나라는 이 마음을 가졌을 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면서 결국은 그분들이 어떤 변화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청년들한테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에 대한 그 마음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라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라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